주변에 빌라 하나 사는 가격 4억 원대에, 자 보세요, 4층 근린주택 전부를 소유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신축물의 컨디션을 확보하고 있죠. 야, 이만 보세요. 이 사실만으로도 충분한 매력이 있는 그런 경매 물건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건물주의 꿈 이룰 수 있겠죠? 빌라 하나의 호실 가격으로 살 수 있습니다. 자, 반갑습니다. 대장 김상준입니다. 자, 오늘은 빌라 한 채 값으로 살 수 있는 4층 근린주택이 현재 경매로 나와 있습니다. 해당 경매물건의 소재지는 인천 제물포역 인근이며 토지의 용도 지역 또한 상업지역으로 우량한 입지성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층수는 총 4층으로 구성된 다가구 주택이며 빌라 1개 호실 정도로 구입할 수 있는 경매 최저가 4억대부터 진행 중인 경매물건입니다. 인천 상업지역 내에 4층 다가구 건물을 전부 소유하는데 4억 원이라면 귀를 의심하게 되는 금액대의 경매물건이죠. 레버리지를 받으면 소액의 종잣돈으로 건물주가 될 수 있는 경매물건입니다. 자, 그럼 어떤 경매물건인지 대장 옵션을 보면서 보다 자세한 사항을 전달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 경매물건의 소재지는 인천 미추홀구 숭이동에 위치해 있으며 물건 종별은 근린주택입니다. 토지의 면적은 40평이며 건물의 면적은 80평으로 토지 및 건물을 일괄적으로 매각합니다. 감정가 5억 8,600만원부터 시작하여 현재 30% 처감된 4억 1,000만원부터 경매가 진행 중에 있죠. 토지의 용도 지역은 상업지역이며 지목은 대지입니다. 토지의 감정가는 2억 9천만원으로 평가되었으며 건축물의 구조는 1층 사무소 10평, 2층 사무소 22평, 3층 다중주택 22평, 4층 다중주택 22평, 옥탑 및 계단실 포함 3.46평으로 총 층수는 4층, 건축물의 면적은 80평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 외 건물의 감정가는 약 2억 9,500만원으로 평가되었죠. 자, 그럼 낙찰 후 인수되는 권리가 있는지 권리 분석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건물 및 토지 등기부상 최초 설정된 권리는 2015년 11월에 설정된 근저당이며 근저당 말소 기준 권리로 낙찰 후 모든 권리는 소멸합니다. 그 외 조사된 임차인 내역이 없어 별도 인수되는 보증금 또한 존재하지 않죠. 즉 낙찰 후 모든 권리가 소멸하는 깨끗한 경매물건입니다. 자, 그럼 경매물건지 주변 입지 및 일반 매물의 시세도 체크해보도록 하시죠. 경매물건지 주변으로 제물포역, 구청, 주민센터, 초등학교 및 중학교 등의 인프라가 구축되어 있어 재반 환경은 양호한편에 속합니다. 또한 토지의 용도 지역이 가장 가치가 높은 상업지역 내 소재에 있어 우량한 입지성까지 보유하고 있죠. 자, 그럼 경매물건지 주변 다가구의 일반 매물 시세도 체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경매물건과 비슷한 스펙을 보유한 토지 42평의 5층 다가구 매물은 9억 5천만원의 일반 매물로 나와 있습니다. 평당가로 환산하면 약 2,200만원에 구성되어 있죠. 그 외 토지 면적이 다소 큰 48평대의 다가구 매물은 15억 5천만원대에 나와 있습니다. 이 또한 평당가로 환산하면 평당 3,100만원대로 나와 있죠. 자, 그럼 우리 경매물건의 적정 시세를 계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변 최소 시세 2천만원 곱하기 현 경매물건의 토지 면적 40평을 계산해 주면 약 8억 원대의 시세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경매물건의 최저가는 4억 원대로 시세 대비 반값의 경매가 진행 중인 것을 알 수 있죠. 자, 여기까지 인천 숭이동에 소재한 근린주택 경매물건을 대장 옥션을 보면서 말씀드렸습니다. 총 요약해보면 80평대의 4층으로 건축된 근린주택으로서 안정적인 임대소득을 세팅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제물포역 및 도원역이 근접되어 있어 교통의 편의성까지 확보하고 있죠. 자, 무엇보다 매력적인 부분은 주변 시세 대비 50% 반값에 매입할 수 있기에 무조건 이기는 경매 투자가 가능해집니다. 하지만 현장에서 건물의 치명적인 하자 등을 체크하지 못한다면 투자 손실을 만들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 지금 당장 경매물건지로 출발하여 전체적인 컨디션을 체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인천 숭이동에 소재한 4층 근린주택 경매물건지로 지금 바로 출발해보시죠. 자, 드디어 경매물건지에 도착했습니다. 자, 오늘은 태풍이 오는 날이에요. 그래서 비도 많이 옵니다. 그래서 우산을 쓰고 영상을 찍는 점 양해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영상에서 우산을 좀 쓰면 얼굴이 조금 어둡게 나올 수가 있는데 이 점은 양해를 좀 부탁드리도록 할게요. 자, 우선 입지 환경 전체적으로 쭉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천천히 보여주세요. 자, 이쪽에 보이는 게 국민체육센터이며 이후에 구청, 민원청사 등이 소재해 있습니다.
그리고 경매물건지 주변으로는 상가주택, 다가구, 오피스텔 등이 소재해 있죠. 그리고 부동산들을 보시면 저 뒤에도 한번 보여주세요. 쭉 보시면 5층 이상의 건물들이 전체적으로 소재해 있습니다. 자, 이 해당 이유는 해당 지역이, 지금 제가 있는 지역이 상업지역이기 때문에 보다 높은 용적률을 인센티브를 적용받아서 우량한 건축물들이 신축되어 있습니다. 그로 인해 미래가치 또한 우량한 토지 용도 지역에 경매물건을 매입할 수 있으니까 오늘 경매 투자 영상을 집중해서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경매물건지로 출발하면서 말씀드려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 오늘 경매물건은 신축급의 컨디션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막상 경매 현장에서 보면 약간 놀라실 수 있어요. 그 이유는 외부 마감은 100% 완료됐지만 내부 마감은 아직 완료 전 상태에서 경매가 진행 중입니다. 즉 건축물의 상태가 100%의 완공 상태가 아닌 약 80% 정도 완공된 상태이며 낙찰 즉시 20%의 건축에 대한 내부 마감은 직접 진행하셔야 합니다. 통상 많은 투자가분들이 이렇게 완공이 100% 되지 않는 건축물들을 보면 두려워하시면서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그냥 패스해버리는 경우가 다소 있습니다. 자, 우리는 절대 잊으시면 안 돼요. 부동산의 본질적인 가치가 높다면, 우량하다면 형질 변경, 신축, 준공 등의 마무리로 추가적인 수익률을 만드실 수 있어야 합니다. 내부 마감은 제가 수많은 건축 행위를 하고 있기 때문에 평당 약 100만 원 정도 러프하게 잡으시면 충분히 준공을 마무리할 수 있습니다. 현재 건축 면적이 80평 정도 되거든요. 평당 100만 원이면 약 8천만 원의 소요 비용을 가지고 해당 건축물을, 다가구 건물을 완공시킬 수 있다, 준공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될 경우 전체 호실을 임대 구성한다면 매월 최소 400만 원 이상의 안정적인 현금 흐름을 만들어 가실 수가 있습니다. 수익률로 환산 시 약 10% 이상의 수익률도 만들어낼 수가 있어요. 진흙 속에 숨겨진 보석이 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 우리 대장TV 시청자 모든 분들이 부동산의 대원칙, 본질적인 가치를 꼭 잊지 마시고 보다 깊이 있는 경매 투자를 진행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경매 물건은 해당 이면도로로 진입하면 바로 나와 있어요. 이쪽에 보시면 이 해당 건축물이거든요. 보세요. 4억짜리 다가구 주택 매물입니다. 바로 앞에는 숭이동 주민자치회의 소유로 되어 있는 그런 토지에서 나만의 경작 행위를 하실 수도 있습니다. 잘 돼 있네요. 자, 우리 경매 물건은 여기 이렇게 뭐가 암흑의 기운이 좀 있는 것 같은 그런 곳, 전혀 관리가 안 돼 있죠. 풀 같은 거 이런 게 좀 많으면 여름에 뭐 해충이나 모기들이 좀 많이 쌓일 수 있어서 이거 관리해야 되는데 현재는 소유자가 없기 때문에 방치된 걸로 보여집니다. 외부 소재 마감은 드라이피트로 된 것 같아요. 드라이피트는 가성비는 좋지만 화재의 위험성을 일부 가지고 있습니다. 자, 주변에 빌라 하나 사는 가격 4억 원대에, 자 보세요, 4층 근린주택 전부를 소유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신축물의 컨디션을 확보하고 있죠. 야, 이만 보세요. 이 사실만으로도 충분한 매력이 있는 그런 경매 물건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건물주의 꿈 이룰 수 있겠죠? 빌라 하나의 호실 가격으로 살 수 있습니다. 자, 그럼 내부로 진입하면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들어가 보시죠. 지금 좀 어두워요. 상태가 좀 어두운데 이렇게 돼 있고, 여기 앞에 보시면 풀 같은 거 많죠. 이거 다 베야 돼요. 이거 다 베야지 여기서 해충들이 안 나오니까 관리가 전혀 안 되고 있다. 경매가 진행되면 이 건물주가 자체적으로 건물을 관리 안 하기 때문에 이렇게 방치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현장에서 이미지 봤을 때 쓰레기도 많았는데 쓰레기가 다 치워져 있네요. 제 생각엔 여기 아까 이웃 주민분 간단하게 만나서 말씀을 나눴는데 흉물처럼 돼 있네. 풀 깎다가 여기 풀이 많네요. 남의 집인데도 해드리는 거예요. 그렇죠. 네. 여기가 좀 빨리 낙찰됐으면 좋겠대. 누군가가 와서 낙찰돼서 쓰레기도 좀 치우고 옆에 풀도 좀 베고 해서 조금 살기 좋게, 피해 받지 않게 그렇게 도움을 줬으면 좋다고 아까 이웃 주민과 간단하게 말씀을 나눴습니다. 자, 여기를 보시면 여기가 이제 주차를 될 수 있는데 한 2대, 한 3대,
많이 되면 한 3대 될 수 있겠네요. 반필로티 구조로 주차장을 확보해 놨습니다. 근데 뭐 4억 원짜리 주택인데 주차장까지 바라면 욕심일 수 있습니다. 아까 공용 주차장이 있었어요. 그쪽에서 차를 대면 되는 거고, 이 토지 면적이 40평입니다. 근데 이런 웅장한 건물을 지어놨어요. 자, 요즘에 건축 자재값 상승으로 인해서 건축비 평당 건축 비용이 상당히 올라가 있는 시점이기도 합니다. 최소 평당 한 600 정도를 줘야 이런 근린주택, 다가구, 다중주택을 건축 행위를 진행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평당 600이면 이게 80평이거든요. 그러면 약 5억의 건축비가 들었을 거예요. 최소. 근데 우리의 경매 최저가는 4억대다. 즉 낙찰만 받으면 이 웅장한 80평대의 건물은 서비스입니다. 토지 가격으로만 이 근린주택을 매입할 수 있다는 점이 상당히 매력적이죠. 그래서 내부나 지금 외부 마감 덜 된 거 요거만 처리하면 즉시적으로 사용 수익화를 만들어낼 수도 있을 걸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1층에도 이렇게 보시면 룸 하나가 있는 것 같아요. 이거 1층 룸인데 이게 사무소로 등재되어 있는데 10평 되어 있거든요. 10평이 되어 있습니다. 10평이면 한 1.5룸 정도를 구상하고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내부에 만약에 마감이 잘 안 됐다 그러면 뭐 도배, 장판, 타일 뭐 이런 시공들 전체적으로 마무리하는데 큰 비용이 들지 않으니까 아마 수익화를 만드는 데는 어려움이 없을 걸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제가 도착했을 때 이게 건축하다가 중단된 완공이 준공이 떨어지지 않은 물건이라 유치권 행사가 어느 정도 되어 있지 않을까 라는, 그러니까 즉 건축업자가 건축 비용을 다 받지 못해서 건축비 일부를 받기 위해 점유를 통해 유치권 행사를 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했는데 유치권 행사에 대한 흔적은 전혀 보여지지 않습니다. 즉 공사업체가 공사대금을 다 받았다는 거죠. 그래서 나는 안전하게 해당 부동산을 사용 수익화할 수 있을 거로 보여지네요. 자, 이쪽으로 한번 후면 쪽으로 와 보니까 이렇게 스티로폼이 뭐 이렇게 올려 있네요. 뭘 막아놓은 것 같은데 안에를 보면 보일러실 같은 게 있어요. 내부로 통로가 입구로 있는 줄 알았는데 보일러실이 있어요. 오늘도 공포인가요? 한번 봐주세요. 보일러실이 있어. 이게 막아놨네. 아예 준공이 되기 전 상태라 일부 이렇게 막아놓은 케이스들도 보여지긴 합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 이게 다 풀이에요. 풀이 있어서 강아지 풀이 엄청 많습니다. 우리 딸들이 좋아하는 건데 강아지 풀. 강아지 풀 만지면 요렇게 만지면 위로 올라가요. 우리 아이들이 많이 좋아하는데 얼마나 좋습니까? 4억 원대의 다가구 건물도 갖고 나만의 강아지 풀도 많이 없고 일석이조 투자의 수익을 만들어 갈 수 있습니다. 그렇죠? 자, 내부를 들어가 보면 좋을 것 같은데 지금 여기에 보면 문이 잠겨 있어요. 한번 열어볼까요? 잠겨 있네요. 꽉꽉 잠겨 있습니다. 그래서 내부를 들어가 보지는 못해요. 1층도 지금 문이 잠겨 있거든요. 그래서 내부를 좀 보기 힘든데 이게 지금 아까 전에 이웃집인가 여쭤보니까 여기 문 잠겨 있대요. 예전엔 열어놨는데 열어놓으니까 아이들이 자꾸 들어와서 여기서 뭐 자국하고 혹은 뭐 쓰레기를 무단으로 투척하고 막 이런 경우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잠가놨다고 하더라고요. 기존에 건축주가 와서 다시 잠가놓고 갔다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문이 잠겨있는 상태라 제가 들어가 보지 못할 것 같아요. 간단하게 우리 경매 정보지상 이미지가 있으니까 그 내용을 토대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1층 룸 1개 10평으로 구성되어 있으면서 약 1.5룸의 상태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자, 공용 계단은 타일이나 마감 처리 이런 부분이 약간 미흡하지만 뭐 큰 하자가 없기 때문에 추가적인 수익화에 문제가 없을 걸로 보여지네요. 2층은 22평이며 룸 1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자, 보시면 각종 자재들이 쌓여 있습니다. 그리고 배관 처리들도 마무리가 해야 될 걸로 보여지네요. 건축 시행 시 미리 구매해 놓은 자재들이 보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유치권 설정이 되어 있지 않을까라고 했는데 현장에 방문해 보니까 일부 점유에 따른 유치권은 없는 걸로 보여집니다. 즉 현재까지 건축된 비용은 전부 회수되어 별다른 유치권 행사는 없는 걸로 보여지네요. 3층은 총 22평 약 7평씩 3개 호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일부 호실들은 도배랑 샤시, 화장실 타일 등은 전부 구성되어 있었습니다. 4층도 총 22평 약 7평씩 3개 호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일부 도배, 샤시,
화장실 타일 등은 구성되어 있는 걸로 보여지네요. 현 경매물건의 건축 상태는 약 80% 완료된 상태이며 최저가 선에서 낙찰이 된다면 1층부터 4층까지는 무료로 건축하게 되는 상황이며 내부 마감 등을 통해 가치를 높이는 전략이 가능해집니다. 신축, 즉 디벨롭이 처음이라면 이런 경매 물건을 낙찰받아 준공까지 진행한다면 충분히 값진 경험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예상되네요. 자, 여기까지 인천 미추홀구 상업지역 내에 소재한 근린주택 경매 물건을 현장까지 와서 전체적으로 소개해드렸습니다. 현장에 와서 제가 좀 들어갈 수 있으면 전체적인 컨디션을 보여드릴 텐데 현관문이 좀 잠겨 있어서 대장 옥션 내에 그 경매 이미지로만 전체적으로 보시고 판단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총 요약해 보면 재물포역, 구청, 주민센터 등이 혼재된 지역이라 인프라의 조건은 충분히 구성하고 있습니다. 그의 주변 일반 매물은 약 8억 원대를 호가하지만 현 경매 물건은 4억 원대로 주변 시세 대비 50% 이상 반값에 매입할 수 있는 포인트가 있습니다. 하지만 해당 경매 물건에는 해결해야 될 두 가지 단점이 존재합니다. 첫 번째는 준공 전 건축이 100% 완료되기 전에 나온 경매 물건이라는 거죠. 그러면 내가 직접 낙찰받고 내부 마감을 별도로 하셔야 됩니다. 제가 1년에 수십 개의 신축업을 하다 보니까 통밥으로 어느 정도 예측을 하는데 이 정도면 내부 마감 약 평당 100만 원 정도면 충분히 수익을 만들어 가실 수가 있습니다. 내부 마감 평당 100만 원씩만 가져도 해당 경매 물건의 수익성은 충분히 높은 편이니까 이 점은 인지하셔야 됩니다. 근데 보다 자세한 비용은 건축사와 직접 내부에 방문하셔서 실측을 통해 견적을 받아보셔야 되는 점, 이 점은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네요. 그리고 두 번째 단점은 건축에 대한 허가권입니다. 내 땅에 남의 건축물을 승계받아서 건축 허가를 진행할 수가 있냐, 이게 두 번째로 체크해야 될 관건이죠. 해당 사항에서는 두 가지 정도 또 세분화돼서 출구 전략을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가장 베스트적인 게 현 채무자, 현 소유자에게 건축에 대한 명의 변경에 대한 동의서를 받은 다음에 빠르게 준공을 마무리하는 전략이 가능해집니다. 통상 실무에서 협상 시에는 거의 99%를 동의서를 받아요. 왜? 현 소유자에게 동의서에 대한 일부 비용 500이던 1000만 원 정도 협상 비용을 제시하여 동의서를 받기 때문에 건축주 입장에서는, 채무자 입장에서는 500이든 1000이든 받으면 좋은 거잖아요. 안 해주면 한 푼도 안 생기는데 동의서를 제공해서 빠르게 마무리해서 진행하는 케이스가 있는 점 참고해 주시면 됩니다. 만약에 연락이 안 된다, 연락만 되면 동의서를 받을 수 있는데 연락이 안 된다, 이럴 때는 두 번째 케이스로 넘어가셔야 합니다. 두 번째 출구 전략은 기존 건축 허가권을 취소시켜서 낙찰받은 내가 새로 건축 허가를 득하여 준공까지 마무리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거는 건축법 시행령 제21조에 나와 있습니다. 해당 법령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준공 전 경매 또는 공매 등으로 건축주의 대지의 소유권을 상실할 때부터 6개월이 지난 이후 공사 착수가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면 건축허가 취소를 통해 낙찰자의 명의로 새로운 건축허가를 득하여 준공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즉, 해당 방법은 소송을 일부 진행해야 되기 때문에 낙찰 후에도 일부의 기간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장 베스트적인 출구 전략은 현 소유자, 현 채무자의 동의서를 받아서 승계를 받아 준공을 마무리하는 게 가장 베스트적인 안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통상 실무에서 경매물건 보시면 이렇게 준공 전에 나오는 경매물건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런 것들은 실무에서는 다 협상이 돼요. 일부 비용을 제공하기 때문에. 근데 만약에 채무자가 말도 안 되는 비용, 500에 1000이 아닌 한 2000, 3000, 억 단위를 요구한다. 그러면 협상하지 마시고 이거를 전문적으로 변호를 대행해 주는 곳이 있습니다. 그러면 보통 한 건당 수임료가 한 500만 원 정도의 비용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차라리 수임받아서 일부 소송을 통해 승계를 받는 작업을 진행하시는 게 보다 현명하니까 이 두 가지의 출구 전략을 꼭 명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 해당 경매 물건은 내가 디벨로퍼를 처음부터 A서부터 Z까지 하기 무섭다, 혹은 하고 싶은데 지금 단계에서는 돈이 너무 적다라고 하신다면 이런 물건을 낙찰받아서 승계 작업도 한번 해보시고 소송도 진행해보시고 승계를 통해 협상을 하는 방법들도 진행해본다면 정말 값진 경험이라고 생각됩니다. 근데 이 모든 과정들이 존재하기 때문에 해당 경매 물건은 보다 긴 호흡으로 바라보시면서 보다 안정적으로 투자를 진행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경매 물건은 다소 우리 시청자분들이 봤을 때 어렵다고 느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남들이 하지 못하는 것을, 특수한 권리를 내가 해결할 수 있다면 차별화되는 경쟁력을 얻으면서 수익을 만들어 갈 수가 있어요. 그리고 더 중요한 건 남들이 하지 못하는 기술력을 탑재해서 평생 나만의 돈 버는 기술력도 만들어 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 대장TV 시청자 모든 분들이 부동산의 외적으로 보이는 1차원적인 경매가 아닌 내적 가치를 바라보면서 다변화된 출구 전략을 구성하여 보다 깊이 있는 수익을 만들어서 안정적인 경매 투자를 진행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대장TV 시청자 모든 분들이 꼬마 빌딩의 주인이 되는 그날까지 제가 옆에서 든든한 지원군이 되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긴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며 앞으로 보다 양질의 영상으로 보답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